1993년 7월 1일 새벽 6시 20분쯤 타이베이의 한 임대주택에서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급히 불을 진압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집 안에 시꺼먼 무언가가 있어. 집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 상태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시신은 주방과 침대 사이에 옷 한 벌도 입지 않은 상태로 얼굴과 몸 전체가 불에 타 쪼그라들어 누구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정도였어요. 처음에 경찰과 이웃 주민들은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라고 생각했고 고인의 죽음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화재 사고로만 보였던 이 사건, 사망한 고인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고인의 신원 확인 결과 당시 최고의 대만 스타 23살이었던 잔롱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럼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로 잔롱이 죽었던 걸까? 잔롱의 시신 부검을 진행했는데 웬걸 사고사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보통 화재로 인해 사망할 경우 불이 나고 가스 마시고 막 그러면서 기절하고 불에 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폐에는 그 흔적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잔롱의 폐에는 그런 흔적이 없어. 마치 먼저 사망한 후에 불이 난 것처럼 그녀의 폐가 깨끗해. 거기다 잔롱의 시신에는 명확하게 목졸림의 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의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정액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입에는 또 스카프가, 모든 상황, 모든 증거가 그녀는 사고사가 아닌 타살당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여러 조사 끝에 경찰은 살인 후에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범인이 잔롱을 먼저 성폭행한 뒤에 신문지를 얼굴과 몸에 붙이고 불을 지르면서 핵심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다 판단하고 살인사건 조사에 들어갑니다. 당시 이때요, 대만에서 잔롱의 인기가요 엄청 났었대요. 약간 요새 아이유 같은 그런 사람이 불에 타 살해당했으니 뉴스나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사건 당일날도요, 잔롱은 스케줄이 있었어요. 7월 1일 녹화가 아침 6시부터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지금 스텝 몇 명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미쳤나? 아침 6시부터 기다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으니 감독은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총괄 프로듀서를 잔롱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끌고 오라고. 그렇게 프로듀서가 갔는데 잔롱 집이 불타가지고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는데, 의외로 이 사건의 수사는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거에 반해 진전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현관문과 창문이 다 잠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약간 밀실살인 같은? 그렇다 보니 처음에 경찰은 치정살인 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후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 한 명을 추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차오아밍이라는 노숙자 남성. 앞서 그랬잖아요. 경찰이 치정살인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왜 이 남자가 용의자에 올랐냐? 자기가 자백했거든요. 내가 죽였다고. 사실 이 차오아밍은요, 질이 굉장히 안 좋은 남자였어요. 잔롱뿐만이 아닌 어린 소녀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을 죽인 그런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잡혀와서 조사를 받는데 잔롱도 자기가 죽였다면서 뜬금없이 자백을 한 거예요. 차오아밍 말에 의하면 그날 밤 자기가 술을 진탕 마셨다는 거예요. 술에 꼬른 상태로 자기가 돈이 떨어져서 없으니까 훔치려고
대상 집을 막 찾아다니는데 한 새벽 3시쯤? 저 집이 좋겠어. 그래서 그 집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도둑질 하다가 집주인한테 딱 걸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주인은 잔농. 너무 놀래서 우선 다급한 마음에 나무 막대기로 잔농을 막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 잔농, 유명 연예인, 이뻐.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고 성폭행까지 한 후에 잔농을 실크 스카프로 목을 졸라 죽인 다음 혹여나 잡힐까봐 잔농 시신 위에 신문지 덮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 이제 방화를 저지르고 뒷문을 통해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자백과 더불어서 당시 사건 현장 집 이웃들을 탐문 수사하면서 이제 혹여나 사건 당일 이 차오아밍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녔는데, 와, 이웃 중에 한 명이 사건 당일 이 차오아밍을 봤대. 거기다가 성폭행 흔적, 이 잔농 몸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 정액 DNA와 차오아밍 DNA 확인해 봤더니 일치. 그렇게 재판대에 오른 차오아밍.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사형. 그런데 사형 선고가 딱 되니까 갑자기 차오아밍 말을 바꿉니다. 거짓 자백이었다고. 잔농 내가 안 죽였다고. 뭐야, 네가 죽였다면서. 사실 이 차오아밍의 자백도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진술할 때마다 말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때 경찰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 거예요. 사건 현장 딱 가서 차오아밍한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죽였는지 그대로 재현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집이 어디가 화장실이고 어디가 뭔지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뭐야, 진짜 네가 죽인 거 맞아? 여러 가지로 좀 찜찜한 자백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랬죠. 이놈 잔농뿐만이 아닌 어린 소녀들도 여러 명 죽인 놈이었어요. 정신감정 결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잔농을 안 죽였다 해도 어차피 죽어야 되는 놈이야. 그대로 사형 유지됐고 집행까지 돼서 죽었습니다. 이놈이 저지른 다른 살인들도 되게 극악무도해요. 그건 제가 따로 준비해서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잔농은 누가 죽인 걸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놈이 거짓 자백을 한 것 같은데, 이놈은 왜 거짓 자백을 했던 걸까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짓을. 검찰은요, 찜찜함에 다시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경찰이 차오아밍이 범인 맞다면서 강력한 증거로 내밀었던 게 이 잔농의 몸에서 나온 범인의 DNA와 차오아밍의 DNA 조사 결과 일치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검찰이 다시 이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치하긴 뭐가 일치해. 불일치로 나온 거예요. 아니, 안 맞다고 나왔는데 경찰은 왜 이게 일치한다고 했던 거지? 검찰은 다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돌려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전날 잔농은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스케줄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누군가 같이 집에 들어갔다거나 동행인이 있었다거나 하진 않은 듯 보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앞서 그랬잖아요. 잔농, 당시 대만의 인기 스타였다고. 아이유급. 그래서 그랬던 걸까? 핸드폰을 보니까 고위 정치인들, 흔히 재벌들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과 통화한 거에다가 전화번호에다가 엄청 있는 거예요. 와, 설마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찰은요, 이 잔농 핸드폰 연락처에 있던 약 50명의 남성을 추려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인이 딱 나와요.
50명 중에 1명 DNA가 범인의 DNA와 일치. 그 남자는 바로 안시종.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로 봤을 때 잔롱의 남자친구로 보였습니다. 이 안시종은요, 한마디로 부자였어요. 유명한 정치인의 사업가 집안. 1995년 8월 검찰이 유전자 검사를 좀 해달라고 막 하니까 동의해서 안시종이 재검사를 했던 거예요. 일치로 확인된 후에 검찰은 바로 안시종을 체포하기 위해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와, 얘 어디 갔냐? 안시종이 체포 직전에 해외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가? 진짜 딱 그 책 검사하고 바로 해외로 도주. 아, 너무너무 이상하죠. 혹시 남자친구였던 안시종이 그날 저녁 잔롱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싸움이 났고, 그러면서 어찌하다 보니 열받아 잔롱을 죽였고, 에라이 모르겠다 싶어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후에 증거인멸을 위해 불 지른 후 도망간 거 아니야? 그 후에 돈이 많으니까 노숙자 범죄자 하나 꼬셔가지고 네가 저질렀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사형 안 받게 해줄게. 샤바샤바 해서 차오아밍이 자백을 했는데 웬걸 사형 안 받게 해준다며. 사형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놈이 마음 바뀌어서 거짓 자백이었다고 말했던 거 아닌가? 그 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쪼여온다 싶으니 수사에 협조적인 척 하면서 바로 도망간 거 아니야? 딱딱딱 각이 나오죠. 하지만 이 사건은요,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안시종을 잡아서 신문조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안시종은 책 검사하고 해외로 도주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만에 오지 않았다고 해요. 사실상 그냥 이렇게 사건 종결된 거예요. 경찰, 검찰, 그 외 많은 법조인들. 안시종이 범인이라는 거 애초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그가 돈이 많은 재벌이라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수사 접은 거 아닌가? 실제 많은 대만 사람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 봐도 타살로 이상하게 죽었는데 25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잔롱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